반갑습니다. 한국장애주식연구소의 소영주 소장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700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분명히 박스권장입니다. 국내 주식이 이렇게 애면받는 상태에서 1분기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보유는 125조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애면되고 있다는 느낌, 특히 MZ세대들이 미국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 2022년 4월 장입니다. 조만간 5월장이 펼쳐지겠지만 여전히 주식은 박스권장을 헤매고 있고 특별한 턴어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주식은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장애 주식의 한 주간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CNS 대기업 관련주죠. 76,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변동 없죠. 장애 주식은 시장이 나쁘면 매도 매수가 실종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정지되어 있는 거래 형태를 보이고 가뜩이나 시장이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 잡주 관련주들만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나무입니다. 그래도 두나무 주식이 40만원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빗썸이 소폭 밀렸습니다. 37만원 내려와 있고요. EVR 스튜디오 16,500원이죠. EVR 스튜디오 투자 기관들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죠. EVR 스튜디오가 대기업 관련 곳에서 투자를 받는다면 또다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아직 상장 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이 남아있는 알짜배기 회사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바 리퍼블리카 94,000원 변동 없습니다. 야놀자도 변동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야놀자 주식 93,000원이면 나빠 보이지 않는 가격입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수혜주는 야놀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K뱅크 21,500원 개인적으로 무겁습니다. 인터넷 뱅킹 관련주들이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K뱅크도 상당히 고점 대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근마켓 시장에 나오면서 83만원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로 통일주권 발행을 결정했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당근마켓이 손쉽게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나두 93만5천원이죠. 야나두의 상승폭은 너무 큽니다. 야핏이 월 매출액 또는 일 매출액이 최고치를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야나두의 통일주권 발행이라든가 액면 분할이 실시된다면 가장 크게 주식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켓컬리 계속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마켓컬리가 갖고 있는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쿠팡이 미국을 선택했는데 국내 적자 기업이 상장했을 때 기관들이 어느 정도 호응할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 200만원대가 유탈했죠. 오아시스는 계속 밀리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있는 주식 중에서 컬리나 오아시스 등을 선택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컬리를 선택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67,000원 절대 현재는 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현대 엔지니어링이 정의선 관련주로서 각광을 받았지만 어느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현대 정의선 회장 승계 작업시 현대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대신 현대 오토에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이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상황들 지켜본 다음에 투자에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프렌드 만원대 왔습니다. 이런 주식은 강력히 매수를 해도 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큐라티스 정말 폭풍 전하죠. 정말 아무 소식도 없이 회사가 13,000원에서 12,000원대로 와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기사 한 줄 없지만 큐라티스는 분명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시대를 마치고요. 장인 주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 거래 플랫폼들이죠. 우리가 삼성과 신한금융시장 한 31조 거래를 합니다. 31조 시장이 두 증권사가 지금 양대 산맥으로 일습하면서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독주 체제가 아마 2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확정됐죠. 여타 여러 가지 플랫폼을 준비했던 다른 증권사들이 왜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금융에서 맞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다양성을 확보했을 때 가장 개인들이 혜택을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증권사들도 장애주식 거래 플랫폼들을 손쉽게 만들고 진출해서 이
개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공정위 대기업 집단 지정 여부, 이 두나무죠. 두나무 대기업 집단 여부가 나온다는 뉴스가 있는데 그 바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기업 집단인 것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나눕니다. 원래 대기업 집단은 계열사 다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단을 말했는데 지난 2016년 지정 기준이 10조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다산총액 5조니 칸 넘긴 기업이 거대 재벌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으로 10조를 올렸죠. 두나무의 자산가치 현재 10조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두나무가 대기업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미뤄지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나무 주주 입장에서 뭐 나쁘진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주를 더 많이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도 주가는 안정적으로 흐를 것이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두나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나무 주식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SK에코프린트가 상장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관사 5곳을 선정을 했네요. NHN증권, CT증권, CS, 그 다음에 삼성, 한투 공동 주관사를 합류했네요. 5개 정도가 와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코스피 상장 목표를 하고 있다. 기업 가치는 한 10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KOTC에 상장된 종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SK에코프린트가 상당히 일찌감치 주관사의 상정과 상장에 불을 지피는 거 봤을 때는 분명히 시장 가격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잘 나가지만 그만큼 적자도 큽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생존 과제는 바로 수익성입니다. 쿠팡이 적자폭을 확대하면서 상장의 문턱을 두드렸고 당근마켓은 시장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도 충분히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플랫폼 시장이 3대 종목이 있죠.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가 있죠. 번개장터 상당히 무섭게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넘버원은 제가 투자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마켓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당근마켓이 투자가 쉬워지는 통일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이 주식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종목 2021년도에도 이 종목을 추천했지만 2022년 한국장애주식연구소 추천 1호 종목으로는 다시 한번 서울로보틱스를 잡았습니다. 서울로보틱스가 작년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죠. 현재까지는 않지만 아마도 주권 발행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자본금이 800만 원입니다. 이 800만 원짜리 회사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D 나이드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20여 개의 라이더 제조사들이 서울 로보틱스의 제품 샘플을 보내 기술 검증을 직접 받고 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최강자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들의 파트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 캘컴, 미국의 국책연구소, 정보기관 등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국내 기업은 만도, 자율주행, 3D 나이더 상용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일본 최대 반도체 전문 종합상사 마크니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투자사인 KB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은행, 퓨처프레스, 액세스벤처 등 아르테, 아시아 벤처 파트너스, 산업개발 등 정말 빵빵한 기업들이 초창기부터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는 모빌리티, 자율주행이죠. 스마트시티, 아웃도어용이죠. 스마트 인플라, 스트럭처, 인도용이죠. 향후 5년간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화될 때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인프라 스트럭처 분야가 매출액이 70에서 80%를 발생할 거로 예상해보고 있을 정도로 서울 로보틱스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라이더 센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보인 게 바로 BMW, 벤츠 이런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에 있다는 것. 이런 회사와 성장을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도 부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장애 주식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추천해드리고 있는 장애 주식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장애주식연구소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것이고 힘들 때일수록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이 장애주식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